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왜 이렇게까지 띄워질 일인가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단독을 많이 단독 내지는 속보를 많이 장식하고 있는 소식은 바로 이분의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어디였어? 바로 리준석 동무회 이런 상황이 있었지요. 예. 저는 사실 좀 그래요. 뭐 이제 세미하게 좀 시작을 해보자면 에피타이저니까 어제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날짜로는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전에 주제로 이준석 영화 개봉한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적은 있는데 뭐 그리 많은 해설을 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소식에 대해서 뭐 비평을 하는 위치에서 제 주장을 싣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인데 좀 어이는 없다. 뜬금없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큐 영화라는 게 개인 다큐 영화가 사실은 경험이나 경륜이나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으로 우리가 비춰봤을 때 정치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준석은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정치인이 자신의 다큐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대부분 좀 조심스럽죠. 왜냐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다큐 영화라는 것은 결국 홍보를 위한 성격이기도 하지만 홍보이기 이전에 이 정치인의 어떤 성과라든지 결과물 그리고 이 정치 역경을 모두 다 담은 가령 노무현입니다. 노무현입니다라는 그 다큐 영화가 있었죠. 깜짝이야, 너 언제 왔어? 네, 노무현입니다라는 다큐 영화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 개인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시기였고 그만한 서사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준석이 노무현만큼의 정치적 히스토리가 있는가? 그 대목에서 일단 저는 의문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는 TPO라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시기의 문제. 시기가 지금이 어떤 시기냐라는 대목에서 좀 한마디 붙여보자면 지금 아직 윤석열 파면 결정이 안 났어요. 그리고 대선 출마 선언이라는 거나 조기 대선 언급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왜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지지층들의 눈치를 봐서라도 강성 지지층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는 지금의 국면을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저는 권성동이나 권영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의 국가의 기본 질서와 헌법 질서를 사실상 무너뜨리는 위해하는 언급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지층 때문에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당장 그들을 달래기 위한 숟가락 얹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탈출구를 찾을 겁니다. 그 탈출구는 지도부가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스스로 윤석열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죠. 근데 하물며 국민의힘도 그럴진데 문제는 뭐냐? 이준석의 정치 여정을 담은 영화가 개봉을 한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뜬금없어가지고 한 줄 평만 남기고 넘어갔는데 김용남 그 의원조차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이라는 거를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김용남 의원조차도 이 다큐 영화가 나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 좀 황당해 한달까요? 그건 이제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걸로 확인이 된 거니까 잠깐 좀 그 대목만 여러분들께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대선 출마하는 사람들은 좀 상식적인 사람들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겪고 있는 우리 그러면 지금 탄핵 사태도 다큐를 개봉하는 건 그렇고. 상식적인 행동은 아닌 걸로 보이세요?
저는 약간 이해는 안 돼요. 왜 네. 용남형 나이 하지 40 말라는 말씀이시죠? 나이 그러면 40에 무슨 본인과 관련한 영화예요. 저는 약간 어떤 내용인지 별로 궁금하지는 않은데 네네. 좀 진짜 뜬금없어 보여요.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대선 출마하는 사람들은 좀 상식적인 사람들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겪고 있는 우리 그러면 지금 탄핵 사태도 다큐를 개봉하는 건 그렇고. 상식적인 행동은 아닌 걸로 보이세요? 저는 약간 이해는 안 돼요. 왜 네. 나이 하지 40 말라는 말씀이시죠? 나이 그러면 40에 무슨 본인과 관련한 영화예요. 저는 약간 어떤 내용인지 별로 궁금하지는 않은데 네네. 좀 진짜 뜬금없어 보여요. 저는 앞으로 자, 근데 이제 이런 그 영상은 영상이고 이런 의견은 의견이고 이게 뜬금없다라는 거는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 개혁신당의 전 정책위 의장이자 현재 개혁신당의 재보궐 공관위원장인 김용남 전 의원의 그런 발언을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왜 이런 모습들이 조급해 보이고 서두르다고 생각이 드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순서라는 게 있고 뭐 정치에도 당연히 순서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순서가 없겠어요? 원 스텝, 투 스텝,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나가는 것과 갑자기 조기 대선이라는 국면이 나한테 어떤 정치적 이익을 줄 것인가에 대한 깊은 뭐 고민? 이런 것 없이 너무 섣불리 저는 도전 카드를 가장 먼저 꺼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번 차기 대선이 목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예, 이준석 의원은 지금 차기 대선이 목표가 아니에요. 예, 이게 하나 장이 선 겁니다. 원래 세대 교체라는 것을 바라는 중도 무당층의 뭐 민심이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뭐 좌우 다 포함해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다만은 이번 차기 대선이 목표가 아니라 차차기를 보기 위한 일종의 장이 섰죠. 홍보의 장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확인을 할 수 있죠. 선거라는 게 선거 비용만 잘 보전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을 수 있는 대단히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섰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두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어제 긴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그러니까 이제 뭐 에피타이저 중에 하나로 꺼내온 이유는 바로 이런 대목들 때문인데 그렇죠. 전환길이 극우의 아이면 뭐 이준석은 영악한 아이인가요? 글쎄요. 영악한 건지 사악한 건지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일찍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2월 3일 이전과 이후로 모든 정치인을 가를 수 있다. 이분법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란을 일으킨 자들에 가담하거나 방임하는 자들 혹은 동조하는 자들 마음속으로는 손을 뻗어서 야 니네 어차피 구태 정치하는 정당이고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은 그냥 우리 밑으로 기어 들어와 라고 판단을 하면서 나중에 범보수 계열의 구조 개편 정치적 구도가 다시 짜여질 그때쯤에 자신들의 실력 발휘를 하려고 겉으로는 당연히 내란을 반대하고 비상계엄의 해제에 동의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특검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민주당에 기계적으로 반발한다라는 이유로 그야말로 기계적인 반응을 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급하다는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준석의 지지자들만 굉장히 이준석의 화양연화가 도래한 것처럼 할 테지만 아직 정치적으로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걸
이분은 모르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선이라는 게 아까 제가 국민의힘 얘기도 꺼냈고 민주당도 물론 보수 성향의 언론에서 이준석처럼 이재명 대표도 대선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대선팀을 꾸렸다. 뭐 이제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재명이라는 대선 주자가 나 대선 나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눈치 보는 거라니까? 누구의 눈치를 볼까요? 아까 국민의힘 지도부나 이제 자칭 보수 정당, 참칭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의 지도부들도 조기 대선을 감히 못 꺼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그걸 꺼내냐? 아니죠. 왜 못 꺼내느냐? 성격이 달라요. 국민의힘은 지지층 눈치 보는 거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조기 대선을 먼저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건방져 보일까봐, 오만해 보일까봐. 지금도 이미 프레임이 엄청 돌고 있잖아요. 마치 대통령 된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프레임을 일각에서는 엄청 씌워대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기 대선이 마치 온 거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 마냥 행동하면 이재명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당연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지지층,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사실 저는 큰 고려를 안 하실 거라고 보는데 너무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일 테니까. 근데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중도 무당층이 보기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오만하게 생각할까봐 공식적인 석상에서 조기 대선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가장 먼저 열심히 꺼내고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라는 기사를 오늘자 쏟아낼 걸 몰라서 이런 현안 관련 기자회견이라고 못을 박았지만 여기 보세요. 현안 기자회견이라고 했지만 사실 내용은 다 조기 대선이에요. 대선 출마 선언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3월에 다큐멘터리가 나온대.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조급하게 느껴진, 이게 나만의 생각이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신당 안에 있는 김용남 전 의원까지도 다큐멘터리 영화가 좀 뜬금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오 마이 갓. 어쨌든 예.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거라는 게 저의 예측이죠. 그래서 누차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설명을 자주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내용 보니까 세대교체는 이제 우리라면서 과감한 세대교체를 통한 젊은 리더가 필요하다. 과거엔 40대 기수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요. 세대교체라는 표현이 대표적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여기 보면 동탄의 기적 위에 우리가 쌓고 싶은 다음의 기적은 세대교체의 기적이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선언하겠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예,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선 출마 선언이죠. 여기 다 보세요. 연공서열 문화혁파, 네거티브 규제, 교육 투자, 이게 다 대선 공약에 버금가는 것들을 여기 껍데기는 현안 기자회견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는 대선 출마죠. 매우 성급해 보입니다. 그러면 아닌데 야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면 이재명이나 국민의힘 있는 이런 대선 주자들은 실제 마음은 시커멓게 대선 나갈 욕망에 차 있는데 왜 말하지 않는 게 더 그게 수상한 거지, 이게 솔직한 거 아님? 이러고 이제 댓글 달겠지. 준천지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방송 보고 또 어디 가서 댓글 달고 신고할 우리 준천지 여러분들과 깨준이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내 생각인데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자신이 지지한다고 해서 상황이나 이 배경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 질문에 답을 해보라니까? 윤석열이 파면됐나요? 예? 아이고. 네, 여기 이제 요렇게 이응, 기역, 리을, 만확님 들어오셨는데요. 요런 실시간 댓글 너무 감사드리는데, 요렇게 지금 써주시는 댓글들이, 일종의 이제 멸칭으로 불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생각할 시간을 지금 여기 유튜브 보니까 10초, 1분, 5분, 10분, 30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24시간 생각할 시간 드릴게. 예, 쫓아내지는 않고. 왜냐면 뭐, 저한테 반말하거나 욕을 하신 건 아니니까, 뭐, 형수 얘기를 하시길래, 예, 생각할 시간 24시간 드렸어요? 예, 안 입고 오면 나가시든가. 자,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 그 표현의 자유가 있는 댓글창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욕설, 반말, 남에게 생각을 강요하거나 뭐 압박하거나 아니면 내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 왜 니들은 구독 안 하니 강요하거나 서로가 주장하는 게 너무 과도해지면 생각할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멸칭은 24시간 드릴게요, 이제.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의원의 행보가 사실 그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옳지 않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느냐, 여기 보시면 제가 그 이준석 기사로만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굉장히 많은 요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걸 본인이 모르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도 검색해봤어요. 자, 보면 쭉쭉 기사 볼까요? 엄청 많이 나왔죠. 당연히 레거시가 사랑하는 이준석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자, 다 뒤덮고 있죠. 자, 이준석. 기사 수나 물량으로만 보더라도 현안 기자회견이라고 써있지만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에 굉장히 많은 미디어가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네요. 2시간 전부터 기사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가면 대부분 다 이준석의 대선 출마 공식화,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 등등등. 레거시에서 지금 완전 환장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대충 다 공감하실 거고 뭐 그럴듯하다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다 예상했던 바고 뭐 이게 뭐 신기하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 신기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저는 요런 이유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걸 이제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 일단은 제가 모든 방송에서 다 얘기하는 것, 이준석 의원의 조기 대선 출마가 다른 대선 주자들보다도 굉장히 앞서가고 선제적이고 앞서가고 그 메시지도 선명하게 다가온다는 거. 나 대선 출마할 거야 라고 보는 거. 그거는 첫 번째. 뭐 이렇게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수사를 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예, 불가능이고요. 정권이 바뀌든 정권이 연장되든 간에 검찰의 수사가 더 가속화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실제 가동이 돼야 명태균 게이트도 다 탈탈 털 텐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게다가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다수가 걸려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대선 주자가 이준석만은 아닐 거예요. 가령 오세훈이라든지 홍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더 먼저 대선 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암암리에 하고 다녔다라는 것은 수사에 대한 지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이게 단 1g도 없다고 얘기하진 못할 겁니다. 뭐 정치부 오래 출입한 기자들이라면 대충 뭐 각이 나왔겠죠. 저도 뭐 제가 이제 제3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정치의 계절이 다 끝나고
정권이 바뀌고 나면 혹은 정권이 연장되고 나면 참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정권 재창출이라는 것은 뭐 불가능하다고 전 봅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어쨌든 내란을 막은 세력 쪽에서 집권해야만 하고 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제를 하고 볼게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이전에 조금이라도 수사를 받거나 소환조사 요청을 받거나 비공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검찰이 사실 마음만 먹으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언론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정치의 계절이 도래하면 하지 않았어요. 검찰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법이 정치를 흔든다고 할 수 있다라는 그 오해를 받기 싫어서 수사기관이 그렇게 하진 않죠. 자, 두 번째. 개혁신당 내부의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가처분 신문길이 있었고요. 가처분 신문길. 근데 제가 지금 얘기를 들은 바, 이 결론이 좀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 상황을 잠깐만 좀 전해드리면, 제가, 실제 허은하 대표를 변호하고 있는 쪽에 계신 분에게 들은 얘기에 따르자면, 지금, 이병철 변호사님이시죠? 이분의 얘기에 따르자면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러니까 2월 4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화요일까지 양측이 자료 제출을 하라고 판사가 명령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우현 부장판사, 남부지법의 부장판사고요. 이 부장판사가 서부지법으로 법관 인사 발표가 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 개혁신당의 가처분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 남부지법의 김우현 부장판사가 서부지법으로 법관 인사 발표가 났기 때문에 어차피 이 개혁신당 가처분 신문에 대해서 빨리 종료를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수요일에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근데 가처분 신문기일이 금요일에 있었다는 거 모르는 대중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80% 이상입니다. 개혁신당의 내부는 별 관심이 없어. 재미는 있는데 관심 없어. 어차피 이준석 사당 아님? 허은하는 투표에서 쫓겨났다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 가처분의 시계는 착착착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기에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그래도 꽤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처분이 저는 2월 중순이나 이렇게 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양측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가처분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허은하 대표나 이른바 이제 허은하 지도부로 통칭되는 이 사람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자신들이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는 공식 지도부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참칭 지도부라고 불리는 천하람 지도부와 이준석계 인사들이 지금 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가처분은 빨리 결론이 납니다. 근데 양측 화요일 자료 제출이고 수요일에 이게 만약에 판결이 난다라고 하면 적어도 신규 부임지인 서울 서부지법으로 다음 주 금요일까지 김우현 부장판사가 이사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면 뭡니까? 다음 주 이전에는 이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럼 뭐냐? 이런 어떤 흐름 자체를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인이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하고 이 선언을 하기에 앞서서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온다는 걸 띄우고 그 전에 이준석계로 통칭되는 그 참칭 지도부라고 하는 천하람 지도부가 마치 당을 다 당원들의 뜻에 따라 정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다. 지금 이 가처분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결론이 만약에 정반대로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로 나버리면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정치적 부담감을 누가? 사법부가 받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 모든 기사들을 보세요. 이거 좋아할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아, 나는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어. 난 이재명만 아니었으면은 민주당 뽑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를 자신을 굉장히 중립적이고 중도적 위치에 있고 나는 당 소속이 돼 있지 않은 난 세상 공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양쪽 다 난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이 그래도 중립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지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의 중도와 중립은 저는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우리 주변에 정치에 큰 관심이 없고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중립적으로 보이고 싶으면 윤석열 쓰레기죠. 근데 이재명도 쓰레기예요. 라고 얘기하면 세상 공정해 보입니다. 그게 지금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 채널에 나오는 대부분의 패널들이 하는 짓거리죠. 종편밥 먹으려면 그리고 케이블 채널에서 보도 채널 나가서 출연료 좀 받아 먹으려면 이쪽도 싫고 저쪽도 민주당도 사실 잘한 건 없습니다. 일부 우려가 있죠. 라고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야 출연할 수 있거든.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출연자를 결정하는 부장, 정치 부장, 모르겠어요. 무슨 제작국장, 그 위에 부국장, 국장 라인이 전부 다 레거시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중립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고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보고 레거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낄 것이냐? 야, 이준석이 그래도 낫지. 야, 이준석이 그래도 이재명하고 윤석열보다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이미 하죠. 그리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혹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법부에서 개혁신당 문제를 가지고 사법부에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하면 이준석을 지지하는 층과 이준석이 대선에 나오길 기대하는 층은 어라? 사법이 또 정치에 개입을 하네라는 식으로 오해하겠음 안 하겠음. 이게 동일한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명태균 게이트는 어디까지나 형사적 사안이고 이건 이제 행정적 사안이지만 몰라요 또. 내일쯤 되면 어떠한 단독 기사가 날지 모르겠지만 개혁신당 내부에 있는 공금에 대한 문제가 튀어나오면 이게 또 형사사건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어도 이미 그 정당이라는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행정적 권한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일단은 지금 가처분 때문에 남부지법으로 갔지만 중요한 건 이 결론을 사법부가 어떤 식으로 내리든 간에 부담이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사법은 사법의 시간이 도래했을 때 불편부당하게 법리 그대로를 봐서 결론을 지어야 되고요. 결론을 내려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노린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진짜 빠르게 이 남부지법에서 가처분 신청이 내려지게 되면 이준석 걔가 이 개혁신당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지금까지는 생각할 텐데 그리고 장악하길 조급한 마음을 갖고 바라고 있을 텐데 이게 반대의 결론이 즉 가처분이 인용되게 되면 허은하 대표 체제로 재보궐을 치르고 그리고 지금 저쪽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원하고 있거든요. 당원 당규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임시 전당대회를 새로 하든지 그런 굉장히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 이준석의 대선 출마를 위한 다 빌드업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레거시는 참 이준석을 좋아해.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이준석이 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저도 굉장히 주시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준석을 서브에서 밀고 있는, 그러니까 즉 레거시에서는 대부분의 언론이 밀지만 지금 라라라 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뭐 저와 마찬가지로 조갑재와 정규재 씨가 유튜브에서 옳은 소리 할 때 어라 이 양반도 맞는 얘기를 하네 하고 보셨잖아요. 조갑재하고 정규재가 딱 그 함정에 빠져 있죠. 이도 저도 아니다. 100분 토론 나와가지고 정규재 씨가 한 워딩을 보면 여전히 그 검찰주의의 함정에서 못 벗어나고 있죠. 예, 더블제, 제재 형제, 정규재, 조갑재. 근데 이 사람들은 이준석을 오랜 기간 호감을 갖고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라고 하십시오. 그게 오래가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예,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 살 건 또 없죠. 아유, 이재명이란 사람은 저 검찰한테 저 기소당하는 거 봐봐. 저 수사를 얼마나 사람이 그 지저분하면 뒤에 뭘 이렇게 흘리고 다녔으면 검찰이 저렇게 수사를 한대. 저 윤석열 내란범 저 하는 짓거리 좀 봐봐. 순 등신 같은 짓거리만 골라 하고 말하는 거 봐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렇게 접근하면 세상 중립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종편이 사랑하는 스피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양비론의 결과가 결국에는 뭐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전혀 지금 우리가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을 또 데리고 나온다든지 한다면 글쎄요. 저는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서 일단 시기적으로도 아까 동고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는 내란 진압이 가장 퍼스트 오브 올이다. 사실 잠을 많이 못 잤기 때문에 제가 살짝 졸릴 때 싶으면 이 음악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회색 분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생각해왔던 중립과 중도라는 것을 갈아치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시키는 대로 주는 거대로 하기 싫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 욕을 좀 처먹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우 더워.